9번. 자, 소설책에 n번이 있고 시집이 3번이 있어서 일렬로 끊는다고 했는데 원래는 일렬로 꽂으면은 총 개수를 그냥 팩토리얼만 씌워주면 일렬로 세우는 게 몇 가지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는 소설책이 지금 몇 번인지를 몰라서 알 수가 없는데 소설책이 n권 있고 뭐 소소소 해서 얘가 좀 n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시집 3권이 있으니까 시집이 딱 3개.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두 번째 줄을 보면은 시집끼리는 이웃하게 해달라라고 했으니까 아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한 권 취급해서 이웃시켜야 되겠다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B, B가 있어. 그럼 원래는 1륜을 배치한다고 하면 원래는 오팩토리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얘네들을 만약에 이웃시키려고 하나로 묶어버리게 되면은 아 그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나머지 3개에다가 묶은 거 하나 해가지고 총 4개로 바뀌게 되는 거를 예전에 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소설책이 n권이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시집 하나로 묶은 이거를 1개라고 취급을 하게 되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n개에 1개를 더해서 총 n 플러스 1개가 있구나 라고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n개에 1개를 더해서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을 원래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시집끼리는 이웃하게 꽂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시집 3개를 이웃시키는 경우가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3팩토리얼이 돼요.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아까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그게 백사의 자였다라고 넣으면 돼요. 이렇게. 시집끼리 이웃하는 거니까. 아까 우리가 3팩토리얼이 6이기 때문에 6으로 약분하게 되면 근데 이거는 풀어줄 필요가 없이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얘를 6으로 넣어서 6, 2, 12, 6, 4, 24. 근데 우리 팩토리얼 중에 24 나오는 거는 4팩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4가 되려면 아 n은 3이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어떻게 보면 노가다 넣을지도 몰라. 우리 뭐 객관식밖에 없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선지를 만약에 n이 2, 3, 4, 5, 6이야. 그럼 2일 때 해보고 3일 때 해보고 4일 때 해봐도 답은 나오기는 해요. 그래도 일단 푸는 법을 아는 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정리되면은 128쪽으로 128쪽에 소연이 궁금한 거 68번 빨간 없었어? 네. 68번에 68번은 남학생 4명이랑 여학생 3명인데 여학생이 양 끝에 여기 세우면 돼. 그래서 지금 총 이렇게 써야겠다. 뭐가 되니까 여 곱하기 3. 얘가 총 7명이 있는데 얘가 지금 양 끝에 세운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7명을 배치하는 거라서 이렇게 나올게요. 여기 7자리에 배치를 해야 돼. 근데 얘가 지금 원하는 거는 여학생이 양 끝에 오는 거라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여학생 가지고 있다니까 이상하네. 데리고 있는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을 여기다 배치를 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이거는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여기에 A가 오고 여기에 B가 오는 거랑 B가 왼쪽이고 A가 오른쪽이고 달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순서를 고려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 여자 3명 중에 2명을 여기다가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려면 3명 중에서 2명을 순서를 맞춰서 배열하는 거니까 3P2가 먼저 들어와야 돼. 셋 중에 2명을 배치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는 성별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우리는 고려할 걸 다 고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자 2이 빠지면 그리고 여자가 1명 남았죠, 이제. 그래서 여자 1명에 남자 4명. 총 5명이 남았는데 내가 배치하는 것도 5곳이니까 이제 내가 남은 자리 5개에다가 5명을 배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3P2는 사실상 3 곱하기 2라서 6이고 그리고 5P는 5팩토리얼이라서 120이니까 계산하면 720이 나오겠죠? 그런 거 엄청 많네. 720. 그러면 정리가 되면 129쪽으로. (129쪽에) 궁금한 거?
여기 괜찮아? 그러면 130쪽. 괜찮았어? 그러면 최종 근거 맞기 131쪽. 여기도 괜찮고 132쪽으로 100번. 100번. 100번에 두 가지를 다 보였네. 답도 되게 이상한 애가 나오는데 100번은 자 여기서는 일단 남학생 4명이랑 여학생 3명 총 7명이 있는데 위에과 똑같네. 남자 곱하기 4, 여자 곱하기 3. 이렇게 4명, 3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7개의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A를 구하려면 남학생 3명 중에 단 2명도 이웃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 그러면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배치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단 남자를 끼워넣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그럼 일단은 남자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상관없는 여자애들을 먼저 앉혀요. 그래서 여자 3명을 먼저 배치를 할 건데 이렇게 배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 셋을 이렇게 배치를 할 거야. 일단 여기까지 했을 때 여자 3명을 배치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1렬을 나열하는 거니까 여기는 여자를 나열하는 3팩토리얼이 먼저 오게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남학생이 단 2명도 이웃하지 않게 즉 전부 다 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남학생이 다 떨어지려면 그 방법은 여자애들 사이에 끼는 거예요. 근데 사이에만 끼는 게 아니라 양쪽 끝으로 가도 상관없어. 그래서 여기까지 총 남자 4명이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 4명을 4군데에다가 넣는 거니까 남자 4명이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거는 4p. 잘 4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3팩토리얼은 6이고 4팩토리얼은 24라서 요거 둘이 곱하게 되면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144. 이렇게 나오고 다음은 B를 구하는 방법. B를 구해주려면 B는 어디지? 세 번째 줄에서부터 여학생과 남학생이 교대로 앉는 방법의 수를 B라고 하는데 그럼 교대로 앉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특정한 3명 중이구나. 이게 B다. 이게 B고 A가 저기네. 내가 저걸 못 봤어. 특정한 3명을 못 봤어. 특정한 3명을 못 보고 그냥 갈라놨는데 특정한 3명에서 조금 갈라야 된다. 일단 똑같은 건 여자 배치하는 건 똑같아. 다시 써줄게. 특정한 3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여자를 해야 되는데 자 남자가 총 4명인데 얘가 원하는 건 4명 다가 아니라 이 중에 3명이었네. 그러니까 얘 3명이 싸웠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남자 3명이 싸워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인은 이웃하지 않게 해야 돼. 그럼 결국은 우리가 배치하는 게 여자 3명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남자 1명도 문제가 없어서 처음에 배치할 때 어떻게 되냐면 A를 구할 때 남자 1명을 포함해서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 1명 그리고 여자 3명을 다 배치를 먼저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남자 1명, 여자 3명 즉 총 4명을 1륜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서 얘는 4팩토리얼을 먼저 와야 돼요. 4팩토리얼 남자 1명은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웃하지 말아야 돼. 싸운 남자의 셋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싸운 남자의 3명을 배치하는데 얘네들 이웃을 하면 안 돼서 지금 여기 보면은 얘네들 사이사이에 총 3개 양쪽 끝까지 포함하면 총 5개의 공간이 있는데 이 5개의 공간에 싸운 애들 3명을 배치하는 거니까 여기서 5P3이 들어가야 돼. 5개 중에서 3자리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5P3이 들어가요. 특정 3명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 둘 동시에 일어나는 거랑 곱하기를 하면 되고 좀 커지겠다 숫자가. 얘는 24에다가 60 곱하는 거니까 1440 나오겠다. 1440. 답이 엄청 크겠네. 이게 A이고 그리고 B가 이제 저기야. 아까 했던 거. B가 지금 원하는 게 여학생과 남학생이 교대로 앉는 거라서 근데 우리 내가 인원수가 한 명 차이가 나게 되면 인원수 많은 애로 시작해서 이거 남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부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그럼 남자 4명을 1렬로
배치하는 경우의 수의 4팩토리얼과 여자 3명을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의 수의 3팩토리얼로 곱해주면 돼. 그럼 얘가 24에다가 6 곱하니까 이거랑 0 하나 차이여서 얘는 144. 근데 지금 얘가 원하는 거는 A랑 B를 더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답은 1584. 이렇게. 경우의 수 치고는 답이 되게 안 예쁘네. 다음은 133쪽. 얘 괜찮았어? 응. 자, 다음 조합으로 가서 혹시 136, 137 중에서 1번부터 조합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이거 설명을 다시 들어야겠다 하는 거 있어? 괜찮아? 응. 우리 조합을 일단 마무리를 좀 해야 되니까 우리 조합 어려운 게 남았어. 조합 어려운 138쪽이 남았는데 요거를 먼저 하고 한번 복습하고 뒤에 있는 거 문제풀이 하면 되겠다. 5번에 우리가 이런 도형을 만들 때는 평행선의 개수는 그래도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선이 가로로 된 선이 총 4개가 있고 이게 평행이라만 하겠지.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리고 얘가 기울어진 대각선처럼 생긴 애가 있는데 근데 대신에 얘네끼리 평행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뭐냐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두 쌍의 평행선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평행선 2개가 있고 아무리 기울어져도 상관없어. 일부러 기울어지게 그려야겠다. 이게 내가 평행선 2개를 그렸어.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더 얹어서 평행선 2개를 그렸어. 그럼 내가 평행선에 총 2쌍을 그린 건데 보라색 한 쌍, 주황색 한 쌍. 내가 평행선에 그 2쌍을 그렸는데 그 2쌍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평행하고 여기가 평행하게 되면서 평행사변형이 생겨요.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려보면 얘는 무조건 평행사변형이야. 그치? 그래서 얘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두 쌍의 평행선만 고르면 돼. 그 말은 즉슨 지금 우리가 여기 가로로 되어 있는 평행선이 총 4개가 있는데 간격은 상관없어. 간격은 상관없고 평행선이 딱 2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4개나 있을 필요는 없고 4개 중에 2개가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게 4C2가 되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아이들 평행한 애들 총 3개가 있는데 그 3개 중에 2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셋 중에 2개에 해당해서 3C2가 돼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두 쌍을 동시에 뽑아야 평행사변형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라서 얘네끼리는 곱하기가 일어나게 되고 얘는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 곱하기 얘는 3 곱하기 31로 바꿀 거야. 31이랑 똑같아가지고 그냥 3이에요. C1은 무조건 그냥 자기 자신 3 한 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약분하게 되면 이건 6이고 이건 3이라서 3은 18 총 18개의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거.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느낌. 이 한 칸짜리가 총 6개 나오고 이 2칸짜리가 4개 1, 2, 3, 4 그리고 이 3칸짜리가 2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가로로 되어 있는 2개짜리가 3개. 나 뭐 했지? 가로에서 4개짜리 이렇게 4개짜리가 2개 그리고 이 제일 커다란 거 하나 이렇게 18개 이렇게 셀 수도 있기는 해. 셀 수도 있긴 한데 이거 이렇게 다 세서 할 수 없으니까 경우의 수를 이제 하는 거지. 사실 초등학생들한테 저거 세는 거 많이 시키는데 약간 좀 이거 빨리 맞추는 사람 숙제 면제 막 이렇게 하면 애들 편하게 맞추고 그런 느낌. 나 함수. 자, x가 1, 2, 3, 4가 있고 y는 5, 6, 7, 8, 9, 10이 있는데 x에서 y로 간대. 자, 근데 지금 거기서 나와 있는 네모 박스에 들어있는 애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고1 때보다도 고2 때가 더 많이 나오는데
나중 가면 우리가 순열 조합에 더 얹어서 중복순열 중복조합이라는 애까지 나와. 그래서 이제 그냥 요약하자면 순열은 한 번 여기 자기가 서면 다시 서지 않아.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좀 줄어드는데 중복순열은 썼던 걸 또 쓸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순열 문제들은 보통 숫자 카드 있으면 0, 1, 2, 3, 4가 있다. 0, 1, 2, 3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중복순열 같은 경우는 0, 1, 2, 3이 엄청 많아. 그냥 5개씩 있어. 그래서 썼던 카드를 또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복순열 중복조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 함수 문제 같은 경우는 함수 문제로 문제를 살짝씩만 바꾸면 순열이 됐다가 조합이 됐다가 중복순열이 됐다가 중복조합이 돼.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함수 문제는 사실 고1보다도 고2 때 더 많이 내시는 편이긴 한데 얘가 F죠. 자, 그럼 이 함수가 지금 보면은 걔가 이해를 해보면은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게 x1이 x2보다 작으면 fx에 넣어도 작음. 그 말은 즉슨 작은 x가 작은 y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건 예시를 하나 만들면 만약에 여기서 1이 6으로 가버리면 2는 5, 6으로 못 가. 얘보다 크니까 1보다 크니까 도착지도 얘보다 커야 되는 거야. 이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1이 간 것보다 더 큰 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이거 여기 이해를 잘해야 돼. 함수 문제는 보통 애들이 순열 문제 설명하면은 그거 다 잘해. 1대1이니까 갔던데 또 못 가서 이거 순열 쓰는 거구나 막 이해를 잘하는데 여기서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저거야. 선생님 그러면은 1이 8한테 가면 2가 9한테 가고 3이 10한테 가면 4는 갈 데가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 생겨. 그래서 배제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함수 문제에서 만약에 이 문제처럼 부등식이 제시됐을 때 그래서 이제 여기 상관없어. 지금 얘는 x1이 x2보다 작으면 fx에 넣었을 때도 x1 넣은 게 x2 넣은 것보다 작다잖아요. 근데 이거여도 이게 아니라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거 똑같아. x1이 x2보다 작으면 근데 이게 반대로 나올 때가 있어. fx2가 fx1보다 작다. 이렇게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 상관없어. 근데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부등식이 있는 부등호가 있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건 무조건 조합이야. 근데 왜 조합인지 설명해 줄게. 이거는 무조건 조합이에요. 나중에 중복조합은 중부이 가능하겠잖아.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중복조합이거든. 그거 이제 고2 때 배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부등호가 이렇게만 나올 거라서 자 조합을 쓰는데 왜 조합을 쓰냐면 우리 조합은 순열이랑 달리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가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예전에 우리 순열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1이 도착할 수 있는 게 6가지니까 6가지, 5가지, 4가지, 3가지 이렇게 불렀어. 그치? 근데 우리가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출발하는 애들을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도착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지를 보는 게 우리의 할 일이야. 그래서 도착지를 보게 되는데 원래 같으면 그렇게 했겠지. 6, 5, 4, 3 곱했겠지.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그냥 내가 임의로 숫자를 뽑으면 돼. 여기 6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여기 6개 중에서 만약에 그냥 아무거나 4개를 뽑아봐 라고 하면은 소연이가 아무거나 4개를 뽑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뭘 뽑지? 좀 간단한 거 뽑을까? 얘랑 이 4개 하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숫자를 뽑으라고 했는데 근데 방금 내가 했던 것처럼 6, 7, 8, 9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9랑요 7이랑요 6이랑 8이요. 이게 고민하다 대답하다 보면 숫자 순서대로 안 부르고 섞인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뽑았어. 그럼 이거는 그 10개 중, 6개 중에 4개를 뽑았으니까 사실상 경우의 수가 64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끝났어. 왜냐면 내가 숫자를 뽑아놓기만 하면은 얘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9, 7, 6, 8 뽑았는데 너네 4명 있지? 너네 여기로 가. 라고 내가 시키면은 얘네가 알아서 그래? 근데 내가 숫자가 제일 작으니까 내가 제일 작은 6한테 갈게. 하고 얘가 가요. 그럼 2도 입장에서 그래? 그러면 내가 두 번째로 작으니까 나 그 두 번째로 작은 7한테 갈게 하고 알아서 갈 거거든 얘네들이. 내가 숫자를 뽑아놓기만 하면 얘네들이 알아서 자기들 크기를 본인들이 아니까 본인 크기에 맞는 숫자를 선택해서 이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뽑기만 하면 얘네가 알아서 간다는 것이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는 거라서 난 64만 하면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 부등식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뭐 크든 간에
작든 간에 상관없어.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조합으로 뽑기만 하면 돼요. 그럼 64는 사실 62랑 똑같으니까 30을 2로 나눠서 15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는 함수는 15개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건 처음에는 이제 조금 싶을 수가 있지만 익숙해지면 또 괜찮아져서 근데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당연히 해보는 게 좋고 근데 만약에 이해해보려고 했으나 잘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외우는 게 외우는 게 맞지. 어차피 나중에 근데 이게 사실상 지금 요것만 해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중복순위 중복조합까지 들어가면 이해가 더 잘 되는 케이스도 많아서 일단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다음은 11번 11번은 사탕이 6개가 있는데 이거를 똑같은 상자 3개에다가 빈 상자가 없게 받는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거는 사탕이 3개가 있으니까 사탕이 6개 근데 이거를 내가 상자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여기서 지금 어려운 포인트는 뭐냐면 똑같은 상자 3개이기 때문에 얘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그러면은 상자 3개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일단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개, 2개, 2개 넣는 경우 62 2개 뺐으니까 4개 중에 2개 42 나머지 2개 중에 2개니까 22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거는 2개, 2개, 2개 넣는지는 몰라. 얘는 지금 원하는 게 빈 상자가 없기만 하면 돼서 빈 상자가 없기만 하면 돼서 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조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방금 내가 했다시피 2개, 2개, 2개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 2개, 3개를 넣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6개니까 1개, 1개, 4개도 넣을 수 있어. 이게 1, 1 살지 1 살지 모르지만 일단은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서 요거를 경우로 나눠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이거를 첫 번째 222 먼저 할까? 222 자 222의 경우가 제일 까다로워. 근데 이거 제일 까다로우니까 1, 2, 3을 먼저 해보자. 1, 2, 3 얘가 제일 쉬워요. 자 1, 2, 3이 제일 간단해. 그냥 내가 사탕 6개 중에서 첫 상자에다가 넣을 거 1개를 먼저 고르면 돼. 근데 사탕이 다 똑같으니까 사실은 6개 중에 1개를 고르는데 순서가 딱히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6개 중에 1개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 얘는 61이 먼저 들어가겠다. 그래서 여기를 내가 주황색으로 쓸게. 이렇게 내가 하나를 골랐어. 근데 내가 1개를 고르고 나면 1개가 빠져나가니까 5개 남았단 말이야 사탕이. 5개 남았는데 그 중에 2개를 담을 차례. 그 중에 2개를 담을 차례라서 이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남은 5개 중에 2개를 넣어야 되니까 52가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요. 2개를 넣었어. 그럼 이제 3개가 남았단 말이야. 그럼 사탕이 3개가 남았으니까 남은 3개 중에서 3개를 넣는 거니까 마지막 상자에 들어가는 거는 33이겠다. 이렇게 돼. 이걸 보라색. 이걸 녹색으로 할게. 이렇게만 해주면 돼. 그래서 제가 계산하게 되면은 결국 6 곱하기 5, 4, 20을 2로 나누니까 10. 이건 1이에요. 똑같으면 내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가 60까지가 나와. 여기까지는 간단해 보이는데 그 두 번째부터 까다로워지는 이유가 있어. 자, 1, 1, 4를 한번 해볼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상자에 1개를 넣어야 되니까 61.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자에다가는 1개를 넣어서 5개가 남았으니까 5개 중에 1개를 넣어서 51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그럼 남은 게 4개인데 4개를 넣어야 되니까 44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죠. 이렇게 만들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여기다가 사탕을 넣었는데 여기다가 사탕을 1개를 넣었어. 이렇게. 사탕 1개 넣었어. 여기 사탕을 하나 넣었어. 여기다가 4개를 넣었어. 여기서 사탕을 받은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사탕을 여기 받은 애들이 내가 여기다가 먼저 넣었는지 여기다가 먼저 넣었는지 알 방법이 없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서 그냥 우리는 넣었을 때 여기다 먼저 넣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탕을 이 세 상자를 받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먼저 넣었을지 여기다가 먼저 넣었을지 몰라. 똑같은 상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야. 문제에 똑같은 상자에다가 똑같은 1개를 담았기 때문에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는 괜찮아. 1개, 2개, 3개니까 구분할 수 있잖아. 그냥 다 다른 거야. 근데 여기서는 1개를 넣었기 때문에 얘네 둘이 똑같은 상황이어서 여기서 고려를 하나 해줘야 되는 건 개수를 똑같이 나눠 나온 게 있으면 근데 그게 두 상자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마지막에 곱해줘야 돼요. 왜냐면 똑같은 상황에 2번 들어간 셈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 6 곱하기 5 곱하기 이건 1이니까 패스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얘는 15. 그래서 15가지가 나와.
근데 보통 여기서 다들 2분의 1 안 해가지고 틀리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럼 2가 제일 까다롭겠지? 그럼 처음 방법은 똑같아. 내가 첫 번째 상자에다가 가지고 있던 6개 중에서 2개를 먼저 넣는 거니까 62가 먼저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내가 보라색 상자에다가 남은 4개 중에 2개를 넣는 거니까 42. 그리고 내가 남은 2개 중에 2개를 녹색 상자에 넣는 거니까 22가. 하지만 사탕을 2개 넣게 되면 다 똑같이 생겼어. 3개가. 그럼 이번에 3상자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얘는 마지막에 3분의 1을 곱해줘야 돼. 성격 3개가 똑같아서.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얘는 15고, 얘는 6이고, 얘는 1이라서 패스, 3분의 1 곱해주면. 그럼 얘는 30까지 이렇게. 근데 내가 여기에서 1번 방법으로 담을지, 2번 방법으로 담을지, 3번 방법으로 담을지를 선택하는 거니까 나 마지막에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 돼. 그래서 60이랑 15랑 30을 모두 더해서 얘는 105 까지 방법이 있어. 그래서 얘가 똑같은 상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지. 미안해. 이거 3팩이야, 3팩. 상자 3개를 배치하는 거라서 상자 3개를 배치하는 경우가 3팩이잖아. 그래서 여기 3팩이 들어가야 돼. 여기 사실 2팩이야. 실수했네. 여기서 이제 2로 나눠가지고 얘 15 나와야 되는구나. 이거 15 나온다. 그래서 60, 15, 15 다 더해가지고 얘가 90. 이렇게. 상자 3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웃하는 거랑 하얀 똑같은 개념이야. 이웃하는 것도 3명이 이웃하면 3팩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이 배치해야 되네. 그럼 마지막이 토너먼트인데 사실 이게 좀 그러니까 뭐라 하지? 고1 교과서 비상에는 얘를 안 다루는데 이게 다른 출판사는 다루는데 비상은 안 다루는 유형이다. 토너먼트. 자, 토너먼트는 지금 보면은 그 왼쪽에 방법이 나와 있긴 한데 일단은 처음에 어떤 몇 조로 나누는지가 진짜 중요해서 지금 보면은 결승전을 기준으로 제일 먼저 봐줘야 되는데 결승전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얘가 나중에는 2명이 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 옆에 있는 그림처럼 나눌 때 얘가 부전승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부전승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럼 지금 보면은 일단은 최종적으로 결승전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지금 그 왼쪽에 그림도 자를 때 이렇게 잘랐잖아. 그럼 여기가 A조고 여기가 B조인 거야. 그래서 부전승이 있든 말든 간에 여기서 한 명이 갈라지고 여기서 한 명이 갈라져서 결승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도 마지막에 결승전이 여기로 올라오는 애들끼리 하는 건데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가 A조가 되는 거고 여기가 B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A조에 들어간 3명이서 붙어가지고 한 명을 가르고 B조에 들어간 3명 중에 한 명을 가르는 거라서 일단 저렇게 먼저 어떻게 갈라야 될지 먼저 판단을 해줘야 돼. 토너먼트의 경우에는.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 이거를 원래 경우수기 분할이라고 하거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건데 똑같은 상황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인원수나 개수가 다르면 아까랑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쉬운 문제여가지고 2개, 3개인데 지금 우리는 세 셋으로 나눠야 되는 거라서 그러면 내가 데리고 있는 6명을 1단계 내가 데리고 있는 6명 중에서 A조에 들어갈 3명을 뽑아. 근데 그와 동시에 남은 3명 중에 3명을 B조에다가 넣을 거야. 근데 아까 전에 내가 했던 것처럼 여기서 했던 것처럼 얘가 나눌 때 개수가 다르면 상관이 없어. 얘처럼 개수가 똑같으면 이거 개수가 똑같은 게 지금 2가지가 있으니까 2팩분의 1을 해줘야 돼. 로 들어갔었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게 3개니까 4팩분의 1 했던 것처럼 그럼 이 친구도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이것도 지금 A조, B조 이동이 똑같으니까 마지막에 2분의 1을 해줘야 돼. 2팩분의 1.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2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10가지. 이게 10가지.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배치를 했어. 사람. 배치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결승전 전에. 근데 지금 보니까 조마다 지금 부전승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하나씩 있어. 그지? 그래서 이제 부전승을 선택을 하는 경우의 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엄청 간단해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3명 중에 1명이 부전승인 거잖아. 그럼 A조에서 부전승이 될 애를 뽑는 건 당연히 3명 중에 1명이니까 31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3명 중에 1명이 부전승이니까 31이야. 근데 부전승 둘 다 뽑아야 되지? 둘 다 게임 해야 되니까. 총 9가지로 부전승이 됐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고려할 게 없어. 왜냐면 내가 부등식으로 갈 애만 뽑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A조에 들어가는 건 1번, 2번, 3번입니다. 여기는 4번, 5번, 6번입니다. 라고 배치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배치해가지고 부등식 한 명만 뽑으면 어차피 여기에 1, 2가 들어가든 2, 1이 들어가든 둘이 경계하는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부등식만 고려하면 돼. 그래서 1단계로는 첫 번째, 만약에 어려운 문제는 C조까지 있긴 한데 조로 먼저 인하를 나누고 그 중에 부등식만 고려하게 되면 나머지 애들 경계하는 거는 큰 상관이 없어서 요것만 고려하면 되고 둘 다 동시에 뽑는 거니까 얘는 둘이 곱해서 90이에요. 이렇게. 근데 토너먼트는 좀 이따가 어려운 것도 다시 한번 같이 볼 거라서 일단은 요거 4개를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일단 소연이가 요거 4개를 다시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사실 빨리 해볼게요. 16번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근에 대한 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상 2차 방정식을 위장한 수렴을 좋아하는 문제겠죠? 일단은 우리 두근의 합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다. 그래서 16번은 첫 시작은 두근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만들어 주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방법이 우리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x제곱 계수가 nc이니까 여기가 nc2 그리고 이제 분자에 올라가는 게 x의 계수가 들어가야 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nc3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했어요. 잘못 쓴 건지 보고 보석하네여가지고 그래서 얘가 4가 나오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일단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둘이 만나가지고 플러스로 바꿔주는 게 1순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4는 1분의 4이기 때문에 우리 분수는 분수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둘이 곱한 게 이렇게 둘이 곱한 거랑 같아야 돼서 얘네 둘이 곱한 2 곱하기 nc3이 이렇게 둘이 곱한 4 곱하기 nc2랑 같아야 돼요. 그 양쪽에 있는 2를 날려줄 수 있겠다. 2를 먼저 이렇게 날릴게요. 이렇게. 약분을 하고 이제 nc3을 풀어주게 되면 이 친구는 n에서 n-1, n-2 총 3개를 곱하고 분모에는 3팩토리얼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오면은 2 곱하기 nc2는 n에서부터 1씩 줄여가면서 2개 곱하고 그리고 2팩토리얼인 2 곱하기 1을 곱해준 거랑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2를 약분으로 날릴 수 있겠다. 날려준 다음에 좌변은 아직 분모가 있으니까 분모를 제거하기 위해서 양변에 6을 곱했어. 그랬더니 좌변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가 되고요. 그럼 여기다가 6을 곱하니까 6이 곱해진 n 곱하기 n-1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수렴과 주어 한정으로는 얘네가 전부 다 자연수라서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0이 되지 않아서 나눠도 돼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n을 나누고 n-1을 나누면 n-2가 6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면서 n은 8이 되죠. 8 빼기 2가 6이니까 이렇게 찾아요. 근데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또 문제네. 아이고 끝난 게 아니었구나. 자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마지막에 알파 베타를 구해주게 되면 얘네다가 8을 대입해줄게. 얘는 NC2분의 그 A분의 C를 해야 되니까 8C2분의 NC인데 얘는 8 넣어서 C를 해야 되는데 C가 상수항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NC4 근데 8C4가 되겠죠? 이렇게 돼요. 자 요거 본분수로 그냥 쭉 한번 풀어보자. 본분수로 풀어주게 되면 8C2는 이렇게 쓰고 8C2는 8 곱하기 7을 2 곱하기 1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마이너스 2가 곱해진 8C4인데 8C4는 좀 커. 4, 3, 2, 1을 분모에다가 넣고 분자에 876을 넣어야 돼요. 자, 본문으로 날릴 것도 날려줄게. 그러면 여기 있는 87이 여기 있는 87은 사라져. 숫자 큰 거 먼저 없으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약분하면 2, 약분하고 3, 2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는데 여기 있는 분모 2랑 여기 있는 분모 2랑 없앨 수 있어. 그럼 남은 이름은 뭐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5 여기 있는 마이너스랑 이 마이너스랑 여기 5랑
빼고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 다음은 140쪽. 23번. 23번. 보면은 다섯 개의 바구니에 검은 공 3개랑 흰 공 6개를 넣는데 첫 번째 조건은 공은 각 바구니에 한 개 이상은 꼭 넣는다. 그 5개의 바구니에다 하나씩 넣어. 근데 이건 아까랑은 달라. 아까는 여기 상자에 넣을 때 같은 상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바구니가 전부가 다르다. 아마 크기가 다르거나 뭐 색깔 다르거나 완전 달라서 구분을 바로 할 수 있는 바구니들이 있나 봐. 근데 거기에 검은 공은 한 바구니에다가 2개 이상은 넣을 수가 없다 그랬어. 그러면 검은 공은 맥스 1개씩만 넣거나 0개를 넣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자, 그러면 그럼 제가 까다로운 공은 흰 공이랑 검은 공 중에 검은 공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보면은 자 일단은 우리가 검은 공을 넣어야 되는데 검은 공은 지금 문제에 3개밖에 없어. 이제 더 까다로운 거는 검은 공이라서 얘를 먼저 넣으려고. 그래서 바구니가 총 5개가 있는데 다 다르게 생겼나 봐. 내가 본 거 똑같지만 다 다르게 생겼나 봐. 근데 이제 검은 공이 총 3개가 있는데 2개 이상 넣을 수 없다는 거는 검은 공은 맥스 1개씩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어차피 검은 공이 3개고 바구니는 5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럼 5개의 바구니 중에서 검은 공이 총 3개니까 그 3개를 하나씩 넣을 바구니를 3개를 뽑아야겠다가 1순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 조건에 의해서 그럼 여기에서 검은 공을 넣는 경우의 수는 총 5개의 바구니 중에서 검은 공을 넣을 3개를 뽑는 거랑 같은데 내가 뽑기만 하면 되고 순서를 꼭 고려해서 막 빨간 바구니 먼저 넣고 파란 바구니 넣고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5개 중에 내가 검은 공을 넣을 바구니 3개를 뽑기만 하면 돼서 53이에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53은 52랑 똑같지롱. 그래서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눠서 10. 총 10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는 검은 공을 넣을 수가 있어. 그럼 이제 남은 거는 흰 공 6개인데 흰 공 6개를 넣을 때 고려해야 되는 게 있어. 흰 공 6개를 넣는데 여기서 만약에 검은 공을 검색이 없는데? 이걸로 할게요. 검은 공을 내가 3개를 여기다 넣었다고 하자. 이렇게 넣었어. 그럼 검은 공 3개를 넣었으니까 나 이제 흰 공을 넣어야 되는데 흰 공이 6개라 그랬어. 근데 흰 공이 6개인데 일단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흰 공 2개를 여기다가 넣는 거야. 왜냐면 공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 공이 무조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라고 가해서 말을 했으니까 내가 6개 중에서 여기에다가 공을 먼저 하나씩 넣고 시작을 해야 돼. 안전하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흰 공이 원래 6개였는데 6개였던 흰 공을 4개로 바꿨어. 그래서 난 지금 흰 공 4개를 넣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려운 게 경우를 많이 넣어야 돼서 자 일단 첫 번째는 흰 공 4개를 한 바구니에 몰빵하는 거야. 그래서 바구니 하나에다가 4개를 먼저 몰아넣는 경우를 먼저 구하게 되는데 한 바구니에 4개를 다 넣을 거니까 이 4개를 집어서 바구니 5개 중에 어디다 넣을지 선택만 하면 돼. 그지? 그럼 내가 바구니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얘는 옷이 1이 되고 그럼 경우의 수가 5예요. 이번에는 나눠서 넣을 건데 이번엔 2개의 바구니에다가 넣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바구니에다가 넣는데 2개로 넣는 경우가 있고 3개 1개로 넣는 경우가 있어. 4개니까 그치? 2개를 쪼개든 3개를 쪼개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요거를 넣어서 할 건데 그럼 일단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두 바구니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바구니 2개를 먼저 넣는 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3개 1개는 조금 간단해. 내가 3개를 넣을 바구니랑 1개를 넣을 바구니랑 구분을 하는 거라서 내가 3개 넣을 거 1개 넣을 거 구분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친구는 순열이겠다. 왜냐면 내가 3개짜리를 넣는 거랑 1개짜리 넣는 거랑 다르니까
내가 만약에 3개짜리를 먼저 넣는다고 쳤을 때 내가 여기다가 3개를 넣었어. 여기다 1개를 넣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가방에 2개를 고르긴 했지만 순서를 다르게 뽑으면 3개를 여기다가 넣고 1개 여기다 넣는 게 되니까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는 순열이 들어가서 가방에 5개 중에 2개를 뽑는 OP2로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20. 엄청 많네. 3개짜리 넣으려고 고르고 1개짜리 넣고 고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바구니에 2개 중에 넣는 경우는 그러면 똑같아. 내가 2개 넣을 거다 보니까 내가 그냥 뽑기만 하면은 2개 그냥 하고 넣으면 돼요. 그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라서 우리가 2개 개수가 똑같으니까 이 친구는 5바구니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얘는 10이에요. 2로 나누는 것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2개랑 3개 1개랑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개 바구니를 선택하는 거야. 바구니 3개를 선택하는 경우. 그거 모자랄 것 같은데 4는 그럼 당연히 바구니 4개거든요. 4개면 끝이야. 바구니 4개 남았으니까. 그럼 3 바구니에 넣는데 바구니 3개 넣는 거는 되게 간단해. 1개, 2개 말고 없어. 나머지 뭐 3개, 1개 뭐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3 바구니에다가 2개, 1개, 1개를 넣는 경우를 구해줘야 돼요. 그 3 바구니에다가 2개, 1개를 넣을 때는 일단 처음에는 내가 2개짜리를 넣으려고 하는데 2개짜리 넣을 때 어디다가 넣을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서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얘는 51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곱하기 1개를 얘도 넣어줄 거야. 근데 여기서 넣었던 애는 안 돼. 2개, 1개 나눠 넣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2개를 넣었으면 얘는 배제하고 남은 4개 중에서 1개를 넣을 거 2개를 뽑는 거예요. 그럼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얘는 4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6이라서 30입니다. 4바구니에다가 4바구니에 넣는 거 1개씩. 4바구니에다가 1개 넣을 거를 고르는 거니까 얘는 총 5개의 바구니 중에서 1개씩 넣는 거 4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54가 돼. 그래서 얘는 5. 이렇게. 짱난데? 나 더하게 되면 5, 15, 35, 65, 70. 그래서 여기서 내가 흰 공을 넣는 경우가 70인 거야. 그럼 내가 검은 공을 넣는 게 총 10가지였어. 근데 지금 내가 흰 공을 넣는 게 요거 전부 다 더해가지고 총 70이었어. 근데 나는 흰 공이랑 검은 공 총 9개를 다 넣는 게 내가 할 일이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서 이 친구는 둘이 곱해가지고 답이 700이야. 경우수가 되게 많은 거지. 이 문제는 좀 어려운 축에 끼는데 왜냐면 보통 흰공 4개를 넣는데 진짜 이걸 다 나눠서 하는 게 맞다고? 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보통 우리가 막 적어도가 나오면 반대부에서 빼고 해가지고 최소화를 했었는데 이거 최소화 시킬 수가 없는 문제여서 어려운 게 맞고 사실 빈출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좀 흔하게 나오거나 그런 문제도 아니어서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중에 또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 들으면 아마 기억에 좀 남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 다음은 141쪽 29번 다섯 종류의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 뭔가 약간 자벌드 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골라야 된대요. 그러면 연이랑 미나 2명이 있네. 자, 연이랑 미나랑 총 둘이 있는데 여기서 선택을 해. 그 2개 선택을 하는 건가 봐. 그래서 연이랑 미나가 선택하는 것 중에서 한 종류가 똑같은 경우를 구해달라고 그랬어. 그럼 일단 우리가 한 명을 먼저 기준으로 놓고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연이랑 미나를 했을 때 연이를 먼저 고르기 하자. 연이야 너 먼저 골라. 라고 해서 연이가 골랐어. 근데 연이가 이거 지금 순서는 상관이 없고 그냥 2가지만 고르면 되는 것처럼 나와 있으니까 2개를 고를 건데 그럼 연이는 총 5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눠서 얘는 10가지예요. 그래서 연이는 총 10가지의 경우의 수로 2개를 뽑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프로그램 5개라고 했잖아. 5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이가 선택한 게 이 중에 2개가 있을 거니까 연이가 요거 2개 골랐다고 하자. D랑 C를 골랐다고 하자. 이게 연이가 고른 거야. 근데 지금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미나는 그러면 한 종류만 똑같아야 돼. 그럼 미나는 이렇게 고르면 돼. 그럼 미나는 그럼
연희가 고른 두 개를 다 하고 싶진 않고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거야 미나는. 그래서 그냥 또 연희랑 또 우정이 있으니까 연희가 고른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서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연희가 고르지 않은 셋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요. 30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하나 총 두 개를 다 고르게 되면 미나가 고르는 경우의 수가 나가는 거고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미나가 연이랑 한 개만 겹치게 고르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끝났네. 그래서 이제 둘이 곱해주면 돼요. 왜냐면 이제 연이가 먼저 고르고 미나가 고르고 둘 다 골라야 완성되는 거니까 둘이 곱해서 얘는 60. 다음은 142쪽. 37번. 37번이랑 없어? 네. 이거는 근데 신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비상교과서에 있는 문제라서 서로 다른 물건이라 부르고 있어요. 이거는 이거를 가로줄에 넣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맨 윗줄에 가로줄에 2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한지들에 그대로 3개가 들어있는데 이 문제는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답이 엄청 커. 할 게 되게 많아. 일단은 3개를 넣는데 그 가로줄에 들어갈 물건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러면 물건이 총 6개가 있는데 많은 곱을 넣는 게 편해요. 많은 곱을 넣는 게. 한 개 넣고 2개 넣고 3개 넣는 것보다 3개 넣고 2개 넣고 1개 넣는 게 좀 더 편하거든. 일단은 내가 물건 6개 중에서 어떤 거 3개를 넣을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가지고 물이 들어갔어. 6개 중에 3개를 먼저 뽑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3개를 먼저 넣을 건데 그럼 이 방법은 일단 제일 먼저 물건 6개 중에 어떤 거 3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63을 먼저 해요. 63. 그 다음에 그 3개를 뽑았잖아. 근데 뽑았는데 이 왼쪽 가운데 오른쪽 중에 어디로 갈지 3개를 또 순서를 이제 배치를 해야 돼서 이제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들어가서 뽑았으니까 그 3개를 배치를 해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그래서 곱하기 3팩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어떻게 배치 만들었어. 그 줄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하나 둘 셋 맨 위 1층, 2층, 3층 중에 어디다가 배치할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총 3개의 줄 중에서 어디로 갈지 선택하니까 여기다 3을 또 곱해야 돼. 숫자가 벌써 엄청 크지? 그래서 이거 계산을 좀 해줄 건데 그러면 얘는 20이고 얘는 6이고 얘는 3이니까 얘는 18에 360. 그러니까 3개짜리를 넣는 가로줄을 만들 건데 그 도형적 보고 따로 낼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세모 하트 클럽 그렇게 하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넣었어.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고 치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2개를 배치하는 경우를 볼 건데 그럼 2개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를 보자.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6개 중에 3개를 이미 배치했어. 아까 물건이 3개 남았어. 자, 3개 남았으니까 물건 넣어야지. 잠깐 3개 남았는데 그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얘는 3개 중에 2개를 뽑아 32. 근데 여기서 물건을 2개를 배치하잖아. 아까는 3개니까 3팩이었거든. 근데 지금 얘처럼 동그라미랑 별을 배치를 하는데 동그라미랑 별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총 3자리 중에 순서를 고려해서 2군데를 뽑는 거니까 자리 3개 중에 2개를 순서를 고려해서 3P2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 결과가 동그라미랑 별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 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남은 줄이 총 2줄인데 그 2줄 중에서 2개의 가로줄 중에서 3층에 넣을지 2층에 넣을지 고려를 하는 거니까 얘는 곱하기 2가 들어가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3 곱하기 6 곱하기 2가 돼서 얘는 36.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한 개짜리를 집어넣을 건데 한 개짜리를 집어넣을 때는 이제 줄을 선택할 필요가 없고 여기다 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내가 마찬가지로 3개 중에서 2개를 썼으니까 이제 물건이 1개 남았어. 근데
근데 한 개 남았는데 그걸 집어넣는 거니까 사실은 쓰면 일시일이야. 안 써도 되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개를 내가 지금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총 세 자리가 있는데 그 세 자리에 한 개를 배치하는 거니까 얘는 3P 1이야. 그리고 남은 한 줄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얘는. 그래서 얘는 총 세 가지야. 한 개를 집어넣는 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게 큰 거에서 작은 거 손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간단해져요. 점점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곱해줘야 돼. 왜냐면 여기서 이 6개의 물건을 모두 집어넣어야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서 곱하기를 해야 되고 엄두가 안 나는데? 36개 제곱? 36, 216, 36, 18에 에다가 여기에다가 3 곱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38,880 하기도 38,880 이렇게 나와요. 이건 아니 교과서에 또 있어가지고 나는 내신 대비해서 또 할 거야. 이거 조만간 또 할 거라서. 그 다음은 100사의 3쪽 47번. 제일 7번 43번. 제일 3번 선생님, 저 연재 증명 그거 들어갔는데. 들어간대? 네. 산술기하를 내겠다는 거네. 이번에 근데 기말고사 1학년 2학년 둘 다 어려울 것 같아. 뭔가 느낌이. 1학년은 뭐 당연하게 어렵게 될 것 같은데 2학년은 걔 썰이야. 잘 몰라 썰이지만 시험 문제를 내시는데 항상 어려운 거 내시는 선생님이 있어. 2학년에 남자 선생님이랑 여자 선생님이 계시는데 남자 선생님께서 항상 문제를 어렵게 내셔. 근데 이제 그분이 7번, 8번에 들어간다고 치면은 8번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얘들아 내가 이틀 전에 시험 문제를 만들었거든? 이렇게 말하시면서 그냥 이틀 전에 7번에서 애들이 너무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고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물어보니까 대답도 하나도 못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기분이 좀 안 좋았어. 그래서 그날 퇴근하고 술을 마시고 시험 문제를 만들었거든? 근데 하필이면 어떻게 딱 시험 문제를 내는 날에 그런 일이 생기는지 몰라. 그래서 문제를 화가 나서 어렵게 만들었는데 15번까지는 그래도 맞출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대. 그래서 본인이 16번부터 20번까지 냈는데 이제 20문제니까 2학년은 그래서 거기까지 냈는데 뭐 갑자기 8번에서 7번 뒷담을 하면서 내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낸 것도 7번 때문이니까 7번한테 뭐라 하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래서 애들이 막 엄청 원망 아닌 원망을 또 하고 있다는데 이해할 수가 없네.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잘 생각하네. 도감평에서 대각선의 교점이야. 그러면 삼각형을 붙여보자. 삼각형은 대각선을 2개 그릴 수 있어. 2개 그릴 수 있어서 하나 둘. 그럼 대각선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내가 뭐라고 했냐면 대각선이 만들어지는 거는 자기 자신이랑 그 옆에 거 제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대각선을 만들 때는 그 원리가 예를 들어 얘 삼각형이니까 만들 때 총 10개의 평점이 있어.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맞아. 4개지 얘는 4개지. 4개의 평점이 있는데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 맞아. 근데 대각선을 만들 때에는 자기 자신이랑 그 옆에 있는 거에다가는 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원래는 앞에 보면은 내가 안 해준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공식이 달라. 이 공식을 한번 말해줄게. 얘는 지금 뭐냐면 점을 일단 2개를 골라라 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사각형 중에서 점 2개를 골라라 해서 얘가 4C2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4를 빼거든. 근데 그게 왜 4를 빼는 거냐면 이 4C2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는 이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해가지고 연결한 거야.
근데 그 연결한 거에는 얘네가 포함이야. 이 하얀 거. 그래서 연두 색깔 2개, 하얀 색깔 4개 해가지고 총 6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대각선의 개수는 변의 개수를 그럼 빼야 되니까, 그래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려면 일단 가지고 있는 꼭지점 중에 2개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 테두리, 변의 개수 4개를 빼면 대각선의 개수 2개가 나온다. 이 원리가 맞아. 그럼 오각형도 마찬가지야.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면. 그 오각형도 마찬가지로 점이 총 5개가 있으니까 5개 중에 2개를 뽑는 게 맞아. 근데 거기에서 겉에 테두리에 있는 5개의 변을 빼는 거니까 얘는 5개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5개가 나오는 원리거든. 그래서 이제 조합을 이용을 한다면 이렇게 만드는 게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 3번에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 대각선의 교점이 어떻냐라고 하는 거라서 그럼 얘는 그 대각선의 교점이 몇 개인지 세보면 얘는 하나 있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야. 그치? 한 번만 더 그려볼게 그럼. 육각형을 만들어서 그 원리대로 하면 얘네 6개 중에 2개 뽑고 6 빼는 거니까 9예요. 이렇게 그려지거든? 총 9개. 그 대학생의 교점을 내가 따라 그려보면 이거야. 짱 많아. 9, 10, 11, 12, 13. 맞나? 13개. 그래서 세보니까 얘는 1개가 나왔고, 얘는 5개가 나왔고, 얘는 13개가 나왔어. 근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3번에서 원하는 게 지금 국악형은 그럼 몇 개냐라고 했으니까 그릴 수는 없겠지. 그래서 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상 여기서 이 한 개를 구하는 빠른 방법이 하나가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5를 만드는 빠른 방법이 있고 이거 14를 만드는 빠른 방법이 있어요. (1, 2, 3, 4, 5, 6, 7) 계속 잠시만요. 8, 9, 10, 11, 17 나왔구나. 대각선 사이에서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이거는 이걸로 보는 게 빨라. 그림 하나 더 그려줄게. 자. 오각형은 대각선을 그릴 때 한 꼭지점을 지정을 하게 되면 만들어질 때 대각선이 2개가 만들어져. 하나, 2개. 근데 문제는 얘네 둘에서는 교점이 안 생기지. 그치? 여기서 출발한 대각선끼리는 교점이 안 생겨.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출발시켰어, 대각선을. 생기지. 그래서 여기서 노란색 애들끼리 또 안 생겨. 그러니까 같은 꼭지점에서 출발한 애들끼리는 교점이 안 생겨. 근데 생기는 원리는 뭐냐면 한 꼭지점에서 출발한 이 보라색과 이 노란색, 즉 다른 점에서 출발한 대각선끼리 만나야 생겨요. 그렇다면 대각선을 만들어줄 때 이 보라색깔 대각선을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만들어지는 건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이 노란색은 또 뭐냐면 노란 대각선 만들 때에도 5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긴 했는데 이 보라색이 만들어낸 거 말고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이거 2개 선택해서 내가 대각선 하나 만들었어. 근데 여기에서 내가 얘는 안 돼. 이거랑 얘는 안 돼. 내가 그래서 얘네 둘 연결한 이 점 말고 남은 3개 있지? 남은 3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그으면 교점이 생겨요. 이거 육각형도 마찬가지야. 하나만 더 그려줄게.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이제 학생한테
얘들아 대학생 하나 안 먹어 그래봐 라고 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소연이가 그랬는데 소연이가 여기랑 여기를 골라서 하나를 만들었어. 그럼 내가 교점이 생기게 만들어주려면 내 방법은 뭐냐면 소연이가 고른 2개의 점 말고 남은 4개의 점 있지? 그 중에 2개를 내가 고르면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랑 여기를 고르면 이렇게 교점이 생기는 거야. 교점이 생기려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4점 중에 2점을 골라가지고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꼭지점이 총 n개가 있다고 치면 n개가 있다고 치면 내가 갖고 있는 4개의 꼭지점 중에서 4개를 골라. 6개 중에서 4개를 골라. 얘 같은 경우는 이거. 근데 그거 갖다가 대각선을 만들어가지고 교점이 생기는 게 원리이기 때문에 얘는 NC4가 돼. 세세 교과서에 가서 시험 안 할 건데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 대각선까지 교점 만들려면 요것만 하면 돼. 그럼 그 문제는 지금 구각형이니까 94를 해서 9876을 21 곱하기 126개 교점 엄청 많네? 126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영양가 없어요. 영양가는 없는 문제인데 그냥 그렇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47번 이번에 점이 12개가 있어. 근데 여기서 3개의 점을 꼭지점을 사각형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거는 할 게 조금 많아. 아마 제일 처음에 12개 중에 3개를 뽑는다는 걸 했으면 그거 되게 잘한 거야. 12개 중에 3개를 먼저 뽑는 건 맞아요. 이렇게 12개의 점이 있다고 치면 일단은 삼각형을 만들려면 당연히 3개를 뽑아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인 12C 3이야. 그래서 12, 11, 10을 3의 1로 나누면 220 이렇게 이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를 빼줘야 돼. 자, 안 만들어지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이래요. 첫 번째로 일단은 여기에서 이거 지금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말이야. 이 4개 중에 3개를 뽑으면 안 만들어져.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하나, 둘, 셋 즉, 점 4개가 올라가 있는 직선이 총 3개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 넷 중에 3개를 뽑으면 안 돼. 그 말은 즉슨 한 직선 위에 점 4개가 있을 때 그 중에 3개를 뽑으면 그냥 일자화되어 삼각형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이거를 구해서 뺄 거예요. 근데 그게 총 3줄이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하게 되겠죠? 근데 내가 12개의 경우의 수만큼은 빼줘야 돼, 일단. 근데 이거만 빼는 게 아니라 그럼 세로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방금 뭐라 했냐면 이 친구는 점 4개가 있는 직선이야. 그럼 내가 점 3개짜리 직선을 찾아가지고 점 3개짜리 직선 예를 들어서 이거 위에 있다고 치면 내가 이거 3개 중에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치? 그래서 내가 3개짜리 직선에서 3개를 뽑으면 안 만들어져. 근데 이게 몇 개나 있는지를 세야 돼서 이거는 진짜 잘 그려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끝난 것 같지만 5, 6, 7, 8. 대각선까지 포함해서 8개가 있거든. 그러니까 점 3개짜리가 올라가 있는 직선이 총 3개, 3개 된다. 4개가 8개가 있어서 얘가 8개가 있어요. 한 직선 위에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가 8개. 이게 점 3개짜리 직선. 그럼 둘이 합쳐서 총 20개니까 220에서 20개 빼가지고 200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200개. 이렇게.
이거 두 페이지는 나랑 방금 했던 건데, 복습을 한번 해보자. 일단은 48번, 그 대표 문제 써있는 거 있지? 48번, 51번, 54번, 58번 이렇게 있잖아. 대지표는 근데 아까 했던 거랑 좀 달라가지고 또 어려울 수도 있어. 대지표는 그냥 먼저 보고 나서 내 설명 들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48, 51, 54, 58 이렇게 4개만 한번 풀어보자. 대표 문제를.
51번에는 60이고 51번에 21 그리고 54번은 301이고 58번에는 2번이에요. 어려웠던 건 어떤 거야? 54, 58 뭐 있어 58? 응. 54번은 정보를 나누다가 뭔가 누락된 게 있을 수도 있고 51번은 아까랑 다르게 생겼어. 54번은 자 7개의 공을 3개에다 넣어달래. 그럼 7개의 공을 없어졌구나. 아까처럼 분할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경우의 수가 뭐가 있냐면 5개, 1개, 1개로 나누는 경우 그럼 제일 많은 게 4개일 때 4, 2, 1이 되는 경우 3, 3, 1이 있고 3, 2, 2가 있어. 근데 이게 다야. 해보니까 이게 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가지 경우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5, 1, 1이면 일단은 7개를 5개를 담고 근데 남은 2개 중에 1개를 담았어. 그리고 남은 1개 중에 1개를 담는 거야. 이게 분할하는 방법인데 근데 여기서 분할하는 방법에서 묶음이 똑같은 게 있으면 그거에 팩토리얼로 나눠준다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둘이 똑같아서 1, 1이 똑같아가지고 곱하기 2팩분의 1을 해야 되고 계산하게 되면 2팩이랑 2C1이 약분돼가지고 75만 나와. 근데 75는 72랑 같아가지고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이랑 같아요. 얘는 21. 얘가 제일 적더라고. 얘가 제일 적고 그 다음에 4, 2, 1은 이제 간단해. 왜냐면 7개 중에서 4개를 먼저 담고 남은 3개 중에 2개를 담고 남은 1개 중에 1개를 담으면 돼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얘는 지금 4, 2, 1로 똑같은 세트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계산만 하면 돼요. 74는 73이랑 똑같아서 이거랑 똑같고 32는 31이니까 3이에요. 이렇게 약분하고 날리면 21 곱하기 5니까 얘는 105가 나오게 돼요. 공간을 좀 띄워서 하자. 3, 3, 1을 뒤로 밀게요. 자, 3, 2, 2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7개 중에 3개를 먼저 담아. 남은 4개 중에 2개를 담아. 남은 2개 중에 2개를 담아.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2, 2로 똑같은 세트가 2개가 있으니까 얘는 뒤에다가 2팩분의 1을 곱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곱하게 되면 73 아까 했어. 이거 아까 여기서 했어가지고 그대로 쓰면 이렇게. 4C는 당연히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눈 거고 거기다가 2분의 1까지 곱해줘야 돼. 이렇게. 자, 계산하게 됐을 때 3, 2, 6 약분하고 2, 2, 2 약분하면 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7호 35에다가 3 곱한 거니까 이 친구도 105가 돼요. 자, 그 다음에 3, 3, 1. 3, 3, 1의 경우에는 7개 중에 3개를 먼저 담고 남은 4개 중에 3개를 담고 남은 1개 중에 1개를 담아. 근데 지금 여기는 3, 3으로 같은 세트가 2개가 있으니까 2팩분의 1을 또 곱해. 그래서 여기다가 2팩분의 1을 곱해. 그렇게 되면 73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7, 6, 5를 3, 1로 나눈 거고 곱하기 43은 4, 1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4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 약분되죠? 이거 약분되고 그럼 7호 35에 2 곱하니까 얘는 70이야. 이렇게 4가지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넷 중에 어떤 방법으로 담을지 넷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담을 거니까 얘는 마지막에 더하기가 들어가서 21 더하기 105 더하기 105 더하기 70 210에 280, 301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런 답 되게 생소한 답이 나서 301 이렇게 나와요.
다음은 58번에 있는 대지표 문제.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내가 뭐라 했냐면 결승으로 나눠야 돼. 그래서 조를 나눠야 되는데 얘는 조를 나눌 때 보니까 이렇게 잘라야 돼요. 결승관이 여기 우승관 여기 우승관 이제 결승관 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 여기를 A조 여기를 B조라고 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A조 4명에다가 B조 2명으로 넷둘로 쪼개는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되겠다. 그치? 그럼 넷둘로 쪼개주는 작업을 하게 되면 총 6명을 4명과 그와 동시에 남은 2명 중에 2명을 B조에다가 넣었어. 그럼 6시 4랑 똑같은데 이거는 인원수가 넷둘로 다르니까 2분의 1 곱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는 셋셋이라서 했던 거고 얘 인원수가 달라서 그래서 계산해주면 6시 2랑 같으니까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눠서 얘는 총 15의 경우의 수가 돼요. 그래서 15인데 그럼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여기는 2명을 넣기만 하면 그 2명이 붙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2명의 위치를 바꿀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A조에 4명만 고려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A조에 들어가 있는 4명을 또 둘둘로 나눠줘야 돼. 여기 둘, 여기 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4명 중에 2명을 여기다가 넣고 그와 동시에 남은 2명을 나머지에다가 넣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2명으로 인원이 같으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돼. 4C는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눈 거고 거기에다가 2C는 1이니까 패스 2분의 1까지 곱해주면 2, 4 약분이 돼서 얘는 3이 돼요. 근데 우리가 A조랑 B조 나누는 것과 A조인을 배치하는 거는 모두 같이 일어나서 토너먼트 표가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마지막에 15와 3을 곱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40 이렇게 나와. 그래서 40 남은 시간에는 저거는 일단 숙제는 요거 조합 끝내서 이거 끝내오는 거야. 이 148쪽까지 끝내오는 게 소인 숙제고 지금 남은 시간에는 10문제 그 뭐지? 순위랑과 조합 10문제만 시험을 보고 요거 제출하고 가야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요거 속대 문제 풀이랑 그리고 저번에 시험 봤던 거랑 이거 위클리 테스트 10문제짜리 보는 거랑 다 합쳐가지고 문제 풀이 하고 문제가 몇 문제야?